오디오스필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정년 퇴임과 치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정년 우울증 이유 탐색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너무도 괴로워서 갑자기 죽은 경우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암을 유발시켜 상대적으로 서서히 죽는 경우도 있겠지요. 즉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어갑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암은 면역력이 약할 때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결국 스트레스가 암 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는 주변에서 금슬 좋은 부부 중 하나가 죽었을 때 남은 하나도 얼마지 않아서 죽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중학생의 경우처럼 만일 그런 극도 치욕감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인간은 죽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니 죽을 것 같기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죽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꾀를 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내는 생존을 위한 꾀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억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짓눌러서 고의적으로 망각함으로써 고통이 없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어보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강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특정 기간 동안의 사실들만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도 한다더군요. 이것도 억압의 한 결과겠지요. 극단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이러한 인간의 태도를 앞에서 들었던 하사관의 퇴직 후 죽음과 관련시켜 보면 그들은 30년 정도를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 갖은 굴욕을 참고 정신없이 살아내다가 퇴직을 한 뒤 과거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당했던 굴욕적 장면들이 자꾸 생각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퇴직 3년쯤 뒤 그들 중 30% 정도는 악몽을 꾸다가 자살을 택하거나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병이 생겨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은 나머지 70%라고 온전했을까요? 일부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 사람들은 괴로웠던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이른바 억압이란 자기 방어기제를 작동했겠지요. 그리고 아마 그들 중 상당수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치매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치매 발생의 좋은 예가 저의 큰어머니의 경우입니다. 저의 큰어머니의 삶에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남성들에 의해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여성사의 질곡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큰어머니가 시집 온 지 6년쯤 지나서 6.25가 터졌다고 합니다. 당시 큰어머니 오빠가 경찰이었고 그래서 큰어머니 오빠 2명과 친정아버지가 빨갱이들에게 학살되었고 친정어머니는 그 충격에 돌아가셨습니다. 6.25로 인해 친정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6.25 즈음에 설상가상으로 남편마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 친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고추보다 더 매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활약상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3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3년의 악몽과 같은 시집살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평생을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집살이를 1년 하신 저희 작은어머니는 분가한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댁에 한 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저희 친할머니의 시집살이는 3명의 며느리의 인생을
악몽으로 수놓은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저의 큰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서거 후 몇 년 지나 바로 치매가 왔습니다. 저희 큰어머니는 치매기가 심해지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큰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큰어머니의 슬픈 스트리킹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아마도 삶의 무게를 모두 떨쳐버리고 나비처럼 날아서 세상의 질곡에서 탈출하려 한 큰어머니의 꿈의 표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잊었네요. 큰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뒤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6.25 발생 즈음에 아무 말 없이 입대하셨다가 제대한 뒤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왜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몰살당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위로해줄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최악의 시어머니 치하에서 살아내야 했던 그분의 삶의 고통이, 그 고단한 삶이 상상이나 갑니까? 아니, 세상에서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내가 입대하기 전 큰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큰어머니께서는 가장 아끼던 씨암탉을 삶아서 주실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닭은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큰 닭이었습니다. 아마도 좋기 4kg 이상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큰어머니가 가장 인내심이 큰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이 결국 큰어머니를 병들게 했겠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느 명절날 큰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반찬이 너무나 맛있어서 제가 큰어머니께 큰어머니 왜 이렇게 반찬이 맛있어졌어요? 라고 물었더니 큰어머니는 약간 눈을 흘기시더니 아니 양념 제대로 넣으면 어떤 음식이 맛이 없겠니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양념 하나까지 간섭받으면서 시집살이를 40년 이상 하신 큰어머니는 도를 깨치신 큰 스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큰어머니를 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큰어머니의 평생을 삶은 스트레스 감옥이었고 마지막 치매의 시간들은 그 삶을 시위하는 행위예술과도 같은 슬픈 스트레킹 공연이었던 셈이죠. 이상은 요즘 극심한 우울감과 심해지는 건망증 또는 초기 치매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치매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다시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